역사학자, 생물과 의학 연구자, 전염병 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외에도 수많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중국에서 유발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으로 흑사병을 꼽고 있으며, 흑사병은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을 휩쓸며 7,500만 명에서 2억만 명 사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추정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과거 100년 동안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으로 1957년 독감과 1918년 독감은 물론 2002년 및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957년에서부터 1959년까지 발생한 전염병은 아시아 독감으로 불립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A형 독감 바이러스의 하위 유형인 H2N2A에 발생한 아시아 독감은 1956년 구이저 우성에서 시작되어 싱가포르, 홍콩, 미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검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의 보고가 제한됐기 때문에 종종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우는 1918년 독감도 그 전해 중국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1918년 독감은 20세기는 물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0%에 가까운 5억 명이 감염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근대화된 이전의 전 세계는 위생상태의 분량이 각국마다 차이가 없어 꼭 찍어 그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전 세계의 주요 과학자들은 사스를 비롯한 조류독감과 코로나19가 야생동물에서 시작되어 우한의 야외식품 도매 시장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을 것이라는 데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전자 분석에서 정확한 종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한에서 박쥐, 서양고양이 또는 천상각과 같은 동물이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엔 우한폐렴이 2차 유행하려고 하고 있고 흑사병도 번지고 있으며 가금인 대지에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유행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런 바이러스 유행병의 빈번한 출현에는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이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에 따른 바이러스 자체의 돌연변이일 수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려면 종관 전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새로운 균주가 나타나면 동물 내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의 원인은 유전물질의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과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방사선이나 약품을 처리하면 돌연변이는 높은 빈도로 일어나며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이런 과정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코비드19의 돌연변이를 제외하고 자연적 발생의 변이는 100만 번의 DNA 복제 중에서 한 번 정도의 비율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돌연변이가 개체에게 해로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물은 세포 수준에서 돌연변이를 부여하는 DNA 수복 기제를 작동시키도록 진화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생물종에서 일어나는 실제에서 돌연변이 비율은 높은 돌연변이 비율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돌연변이로 인한 비용과 DNA 수리효소 등의 생성에 필요한 물질 대사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 소모 비용 간의 균형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돌연변이 비율이 높은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DNA를 유전물질로 사용하며 돌연변이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인간 등의 면역체계를 피해야 하는 바이러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동물에서 인간으로 점핑되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경우 유전물질의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은 자연적인 원인 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해 돌연변이 촉진을 매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 전염병의 역학적 변화를 보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 치고는 그 점핑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월간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지난 2008년 5월 86,000명의 사상자를 낸 규모 8.0의 소환성 완첸 대지진이 발생보다 40여일 앞선 지난 2008년 3월에 세계 최대의 규모의 댐이 인근 지역 집안 압박이라는 제목하에 세계 최대 규모인 산사댐이 지진 등 여러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잡지는 1845년 창간된 과학 전문 잡지로 이 잡지의 인터넷판에는 산사댐이 인근 지역의 지진, 생태계 파괴, 전염병 창궐 등의 재앙을 불러올 확률이 크게 높을 수 있다고 경고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인공 구조물인 댐과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그 지역 집안이 막대한 하중을 받게 되고 이 부담으로 인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68년 미국 최대 규모의 사략댐인 캘리포니아의 오로빌 댐에 물이 찬 뒤에 이 지역은 12년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지진을 경험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오로빌 댐뿐만 아니라 1962년에 완공된 중국 광동성 신펑잠댐 인근 지역도 규모 5에서 6조 미의 지진을 19차나 겪었습니다. 잡지는 비록 어느 댐이 지진을 유발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세계 70여 개의 댐이 지진과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산사댐이 자연재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은 중국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중국 공정원의 류왕펑은 2006년 산사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7개월 동안 822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진동이 감지됐다며 댐이 완공되는 2009년에는 지진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라시아판에 위에 있는 한국도 산사댐이 세워진 이후로 전에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지진이 자주 관측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구물리학자들은 댐 자체의 무게는 물론 댐에 저장된 물의 하중이 지구 자전 속도와 지구 자전 축의 경사, 중력정의 모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산사댐 부근은 원래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대라 지진의 위험이 있으며 저수지 바닥에 토사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잡지는 이외에도 산사댐 건설로 인해 이주민 120만 명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전염병 창궐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런 동식물의 생태계 파괴는 동물들의 생존 방식을 바꾸었고 그 동물 내부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생태계도 변화해 동물의 동종 간 내 바이러스가 세대를 거치면서 빈번한 돌연변이 치료를 야기할 수 있고 동물 이종 간의 바이러스의 전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더욱이 바이러스 숙지인 동물의 생태계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댐 주변의 기후변화와 잦은 지진의 발생으로 인한 지진파로 야기되는 전자기파의 변화도 이런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이종간 점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이고 측량적인 추측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시대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월성식한 빨간 생각의 공산당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산사댐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 상상도 못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다시 출현해 전 인류를 몰살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